디지털 공습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건물이 무너지는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우리의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통해 소리 없이 침투해 모든 것을 훔쳐가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뜻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이 공습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 시작은 우리가 없으면 못 산다고 말하는 국민앱 쿠팡이었습니다. 최근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무려 3,370만 건입니다.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 대부분의 정보가 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이 사건 뒤에 아주 낯익고도 섬뜩한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쿠팡 내부 직원의 충격적인 폭로가 올라와 인터넷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글쓴이는 여기가 한국 기업인지 중국 기업인지 헷갈릴 지경이다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한국어보다 중국어가 더 많이 들리고 중국인 개발자들끼리 똘똘 뭉쳐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증언. 이게 과연 헛소문일까요? 실제 중국판 링크드인이라 불리는 구직 사이트 마이마이를 털어봤더니 상하이의 개발자들 사이에서 한국의 쿠팡은 그야말로 꿀단지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못해도 돼. 연봉 중국이랑 비교 불가야. 우리가 편리하게 로켓 배송을 받는 동안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핵심 인력들이 중국인으로 채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인 직원이 많다고 다 스파이냐? 그냥 일하러 온 사람들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개개인은 선량한 직장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의해 움직이는 꼭두각시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우리가 중국인 직원을, 아니 중국이라는 국가를 단순히 이웃나라로만 볼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 바로 중국에는 국가정보법 제7조라는 기괴한 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법 조항은 아주 간결하고 명확합니다. 중국의 모든 조직과 시민은 국가정보활동을 지원하고 협조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중국 공산당이 마음만 먹으면 한국의 삼성, 쿠팡, 네이버에 취업해 있는 중국인 직원에게 이렇게 명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네가 다루고 있는 한국 데이터를 본국으로 보내라. 이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아무리 성실하고 도덕적인 직원이라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는 순간 본국에 있는 가족이 위험해지고 자신은 반역자가 되기 때문이죠. 즉 한국에 있는 모든 중국인 유학생, 근로자, 연구원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언제든 잠재적 스파이가 될 수 있는 구조적 덫에 걸려있는 셈입니다. 그들에게 국적은 그 자체로 걸어다니는 해킹 툴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구조적 위험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경찰청이 발표한 2025년 해외 보이스피싱 거점 분석 자료를 보면 소름 돋는 수치가 나옵니다. 전 세계 사이버 범죄 1위는 러시아지만 유독 대한민국을 타깃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발신지의 94.2%는 중국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한국말을 한국인처럼 유창하게 구사하는 조선족이 있고 한국인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언제든 범죄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단속을 피해 캄보디아 등 동남아로 거점을 옮겼다지만 그 몸통과 자금줄은 여전히 중국계라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 보이스피싱 1인당 평균 피해액이 1,7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중국에서 헐값에 팔린 우리 정보가 다시 우리의 통장을 터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들이 노리는 게 이제는 우리의 지갑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손길은 이제 대한민국의 심장, 첨단 기술을 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짝퉁이나 만들던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전 세계 최첨단 기술에 빨대를 꽂아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중국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주도하는 아주 은밀하고도 거대한 프로젝트, 바로 천인 계획이 있죠. 겉으로는 해외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해 과학기술을 발전시킨다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겁니다. 파격적인 연봉, 집, 연구비 지원 등등 달콤한 제안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소름 끼치는 조건이 붙습니다. 네가 일하던 회사의 핵심 기술을 가져와라. 즉 남의 기술을 훔쳐오는 대가로 부와 명예를 보장해주는 사실상의 국가공인 산업 스파이 양성소인 셈입니다. 이 천인 계획의 마수가 지금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초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산하 연구소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적발되었습니다. 10년 넘게 일하던 40대 중국인 연구원이 심혈관 수술 로봇 관련 핵심 자료 1만여 개를 빼돌린 겁니다. 그가 이토록 대담한 범행을 저지른 이유, 경찰 조사에서 딱 하나였습니다. 천인 계획에 선발되기 위해서. 훔친 한국 기술이 그들에게는 본국에서의 출세 티켓이었던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현장은 이미 전쟁터입니다. 2011년 삼성전자 수원 연구소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삼성의 백색가전 핵심 기술을 중국 경쟁사 하이얼로 넘기려던 중국인 연구원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검찰이 들이닥치자 그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노트북을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집어던졌습니다.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이 일이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벌어진 겁니다. 2020년에는 국내 최고의 이공계 대학 카이스트가 뚫렸습니다. 자율주행차의 눈이라 불리는 핵심 기술 라이다 자료가 중국 대학으로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놀라운 건 이 과정에 중국인 유학생과 연구원들이 깊숙이 개입해 있었다는 점입니다. 2022년 삼성전자 자회사 샘에스 사건은 더 조직적입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한 초임계 세정장비 기술이 유출됐는데 여기서 중국인 직원들은 브로커 역할을 하거나 채용의 징검다리가 되어주며 조직적으로 한국 기술을 빼냈습니다. 최근엔 SK 하이닉스마저 뚫렸습니다. 중국 화웨이로 이직하려던 중국인 직원이 보안 때문에 USB 사용이 막히자 핵심 공정 자료를 A4 용지 4,000장에 출력해서 배낭에 담아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디지털 보안을 막았더니 아날로그 방식으로 기밀을 털어간 기막힌 집요함. 이게 과연 한국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미국 애플이 야심차게 준비하던 애플카 프로젝트가 왜 엎어졌을까요? 핵심 기술을 개발하던 중국인 엔지니어들이 데이터를 훔쳐 중국 스타트업으로 도망치려다 FBI에 체포됐습니다.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기업 ASML, 대만의 TSMC 등등 전 세계가 중국 스파이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들에게 있어 가장 쉬운 맛집입니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기술 수준은 세계적인데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에어컨 빵빵한 연구소 안에서 누군가는 웃으며 한국의 미래를 USB에 담고 있을지 모릅니다. 화이트 칼라 엘리트들이 우리의 두뇌를 노리고 있다면 건설 현장과 산업단지라는 우리의 몸통은 이미 다른 방식으로 잠식당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순살 아파트 논란, 철근이 빠지고 콘크리트가 무너져 내린 그 부실공사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건설 현장의 외국인 비율은 공식적으로 15%를 넘었지만 불법 체류자를 합치면 사실상 절반 이상을 장악했다고 합니다. 반장급까지 외국인이 꿰차면서 오히려 한국인 노동자가 말이 안 통한다는 이유로 쫓겨나는 주객 전도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짓고 돈만 챙겨 떠나면 그만인 일부 무자교 노동자들의 날림공사, 그 대가는 고스란히 무너지는 아파트에 살아야 하는 우리 국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치안도 심각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밀집한 일부 공단 지역은 밤이 되면 한국인이 얼씬도 못하는 취해 법권지대로 전락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마약 사범 중 외국인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공장 기숙사가 마약 투약소가 되고 고국의 마약 카르텔과 연계해 대한민국을 마약 유통의 경유지로 삼고 있습니다. 혹시 이 상황과 묘하게 겹쳐지는 역사가 보이시나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대제국 로마는 왜 멸망했을까요? 역사학자들은 로마 멸망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로 게르만 용병을 꼽습니다. 로마 시민들이 힘들고 위험한 군역을 기피하자 그 빈자리를 값싼 외국인 용병들로 채웠습니다. 처음에 쌌고 말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로마의 성문 여는 법과 무기 다루는 법을 완전히 익혔을 때 그들의 칼끝은 로마의 심장을 향했습니다. 결국 철옹성 같던 로마의 성문을 안에서 활짝 열어준 건 다름 아닌 그들이 믿고 고용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사에도 뼈아픈 교훈이 있습니다. 130년 전 구한말 일본은 군대를 보내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냈을까요? 바로 상인과 측량기사였습니다. 조선은 그들이 경제발전을 도와줄 기술자인 줄 알고 문을 열어줬지만 사실 그들은 조선의 산과 강, 군사 요충지를 낱낱이 기록해 침략 지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는 훗날 일본군이 조선을 유린하는 내비게이션이 됐죠.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반도체 도면, 우리의 자율주행 기술, 심지어 우리 국민 3천만 명의 개인정보까지 21세기판 침략 지도가 이미 완성되어 그들의 손에 넘어간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경제 논리에 눈이 멀어 스스로 성문을 열어주고 트로이의 목마를 집 안으로 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뼈저리게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130년 전 우리 조상들은 설마는 아니함 속에 일본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측량기사로 위장한 스파이들이 우리의 산과 강을 지도로 그려갈 때 우리는 그것이 경제협력인 줄만 알았죠. 그 결과는 36년의 식민지배, 처참한 국권 피탈이었습니다. 2025년 오늘 역사는 모양만 바뀐 채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토가 땅이었다면 지금의 영토는 데이터와 기술입니다. 반도체 도면 한 장을 뺏기는 것은 과거 독도가 침탈당하는 것과 똑같은 국가적 위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술과 정보는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먹고 살아야 할 미래의 식량이자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생명줄입니다.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닷컴으로 제보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